빨리 도장이나 찍어. 차갑게 내뱉은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안 신세 졌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나가. 시어머니 오말자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고 한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요? 제 아들인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애는 우리가 키워. 넌 나가. 오말자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침마다 시어머니 수발, 명절마다 혼자 준비한 차례상, 친구들 모임에서 듣던 비웃음.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어디냐고? 없어. 그냥 주워온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죠. 도장 안 찍을 거야? 오말자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디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근 지훈은 핸드백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는 까맣게 지워진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 저 지훈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우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 하준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또 시어머니 저녁 수발을 들었죠. 이게 뭐야? 아침이 왜 이리 조촐해? 에휴, 20년이 지나도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네. 오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빠, 나 내일 현장학습 가는데 준비물 있어.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말해. 도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죠.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사 회식. 왜? 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죠. 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도연과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 집안이 어딘데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어? 첫 명절, 오말자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그 말을 들으며 지우는 고개를 숙였죠.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우는 점점 작아졌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친척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갑자기 말했죠. 우리 이혼하자.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이는? 하준이는 당연히 우리가 키운다. 넌 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인데.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낮춰. 애깬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죠. 지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말자가 거실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앉아. 오말자가 소파를 가리켰죠.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어. 이혼하기로 했다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훈이 항변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20년 동안 신세졌으면 됐잖아. 오말자가 차갑게 말했죠. 하준이는요? 애는 우리가 키워. 넌 빈손으로 나가. 그럴 순 없어요. 제 아들인데.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준이 키울 능력이나 돼? 넌 직업도 없고 돈도 없잖아. 오말자가 눈을 흘겼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뭐 하게? 정리할 게 있어서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말자는 코웃음을 쳤죠. 일주일. 그때까지 도장 찍고 나가.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는 까맣게 지워진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지우는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화해야 할 때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오말자와 도연이 거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장 가져왔어? 오말자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리 찍어. 오말자가 재촉했습니다. 지훈은 도장을 들고 잠시 멈췄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에휴, 진짜. 오말자가 혀를 찼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근 지훈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훈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이제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거대한 힘이 느껴졌죠. 지우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자, 이제 찍어. 오말자가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도장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짐 싸서 나가. 오말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준이는 학원에 가 있었고 오말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다신 오지 마. 오말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이야.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한지훈 씨십니까? 미래그룹 배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골목. 집 근처인데요.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 공손히 인사했죠. 배 실장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배 실장은 지훈의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타십시오. 지훈은 어리둥절한 채 차에 올랐죠.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 입구에 큼지막하게 써 있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이쪽입니다. 배 실장이 복도 끝 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계십니다. 노크 소리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책상 앞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한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지훈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됐다. 앉아. 한미영이 소파를 가리켰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배 실장이 차를 따라주고 나갔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렸잖니. 한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집안이 널 무시할 거라고 했어. 맞았어요. 엄마 말이. 지훈이 고개를 숙였죠. 후회해? 아니요. 하준이가 있으니까. 한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준이는 몇 살이야? 9살이요. 보고 싶겠구나.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걱정 마. 곧 데려올 수 있어. 한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공 실장 들어와.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공민재 실장이었죠. 부르셨습니까? 응. 한진기업 자료 준비됐어? 네. 여기 있습니다. 공민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미영은 서류를 펼쳐봤죠. 거래처 리스트, 대출 현황, 재무제표. 다 있네. 네. 전부 확인했습니다. 한미영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래처부터 손봐. 우리랑 거래하는 곳들, 한진기업이랑도 거래하는 곳 있지? 네. 3곳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해. 한진기업과의 계약 재검토하라고. 한미영이 차갑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은행 쪽도 알아봐. 한진기업 대출 조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인력 명단 뽑아. 스카우트 가능한 사람들로. 공민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진행해. 아직 눈치채면 안 돼. 네, 회장님. 공민재가 나갔죠. 방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수? 한미영이 짧게 대답했죠. 복수요? 그래. 널 괴롭힌 것들 다 갚아줄 거야. 한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넌 20년 동안 참았어. 이젠 내 차례야. 한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넌 여기서 지내. 배 실장이 숙소 안내해 줄 거야.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푹 쉬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한미영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은 배 실장의 안내를 따라 건물 내부 숙소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죠. 편히 쉬십시오. 배 실장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앉아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20년 만에 만난 엄마가 재벌 회장이라니.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하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을 보며 다짐했죠. 같은 시각 미래그룹 회장실. 한미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 네, 회장님. 공민재가 다시 들어왔죠. 한진기업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한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괜찮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내 딸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공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응. 가서 준비해. 공민재가 나갔습니다. 한미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한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래그룹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진기업을 향해. 이틀 후 한진기업 사무실. 최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물산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재검토하겠답니다. 재검토? 갑자기 왜? 도연이 눈살을 찌푸렸죠. 이유는 안 알려줬는데 일단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한양건설에서도 계약 재검토한답니다. 뭐? 한양건설도? 도연이 벌떡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은행까지? 대출 조건 변경하자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랑 담보 추가 요구. 비서의 말에 도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도연이 중얼거렸죠.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말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말자가 고개를 돌렸죠.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재검토한답니다. 은행까지. 갑자기. 왜?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안 알려줘요. 도연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지훈이 그년이 뭔가 했나? 말도 안 돼요.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오말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카페.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최도연 네 며느리 있잖아. 응, 쫓겨난 그 여자? 그 여자 요즘 펜트하우스 산대. 뭐? 펜트하우스? 아줌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강남에 펜트하우스 샀다더라. 헐, 돈이 어디서 났대? 그러게. 이상하지 않아?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말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지나가던 아줌마가 수군거렸죠.
저기 최도연 어머니 아냐? 맞아. 며느리 쫓아냈다며? 근데 그 며느리가 펜트하우스 샀대. 헐, 진짜? 어떻게? 오말자는 귀가 얇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말자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훈이 그년 진짜 펜트하우스 샀대? 뭔 소리예요?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강남 펜트하우스 샀다고. 오말자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죠. 도연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여자가 무슨 돈으로? 그러게. 뭔가 수상해. 알아봐.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미래그룹 회장실. 한미영과 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여기서 지내도 돼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한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죠. 근데 하준이는 언제 데려올 수 있어요? 곧. 조금만 기다려. 한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애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한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때 공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됐어?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대신물산, 한양건설 계약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은행도 대출 조건 변경 통보했고요. 핵심 인력은 3명이 이력서 보냈습니다. 면접 일정 잡을까요? 공민재가 서류를 건넸죠. 한미영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좋아. 면접 잡아. 네. 그리고 공민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 최도연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슬슬 눈치챌 때야. 한미영이 차갑게 웃었죠. 지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알면. 알아도 괜찮아. 어차피 곧 다 알게 될 거야. 한미영이 지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이렇게 복수하는 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미영은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넌 20년 동안 참았어. 이젠 내가 당당할 차례야. 하지만 하준이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하준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한미영의 말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믿고 따라와. 한미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래그룹 본사 로비. 한미영과 지훈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훈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이사야. 네, 이사요? 지훈이 깜짝 놀랐죠. 그래, 미래그룹 이사.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돼. 공 실장이 도와줄 거야. 한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임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죠. 소개한다. 우리 딸 한지훈이야. 한미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죠. 오늘부터 지훈이가 이사로 일할 거야. 잘 부탁해. 한미영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았죠. 한미영과 지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한진기업건 어떻게 됐어? 한미영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3곳 모두 계약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은행도 대출 조건 변경했고요. 공민재가 보고했죠. 핵심 인력은
5명 중 3명이 이직 의사 밝혔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한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회의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한미영과 지우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이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강한 애야. 한미영이 지훈을 바라봤죠. 전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걸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한미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인생.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그날 저녁 한진기업 사무실. 도연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사장님, 핵심 연구원 3명이 사표 냈습니다. 뭐? 갑자기?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더 좋은 조건 제시받았다고. 비서의 말에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일주일 후 한진기업 회의실, 도연과 오말자 그리고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거래처가 반 이상 끊겼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죠. 은행 대출도 문제입니다. 금리가 2배로 올랐습니다. 핵심 인력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임원들의 보고에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미래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미래그룹? 도연이 고개를 들었죠. 네. 공민재 실장님이 방문하신답니다. 지금? 네, 로비에 계십니다. 도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셔와. 잠시 후 공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미래그룹 전략기획실장 공민재입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공민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그룹에서 한진기업 인수를 제안합니다. 인수요?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겠습니다. 공민재가 서류를 밀어줬죠. 도연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경영진 전원 교체입니다. 최도연 사장님을 포함해서요.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죠. 저희는 한진기업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공민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공민재는 명함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만요. 왜 갑자기 우리 회사를? 도연이 물었습니다. 공민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모르시는군요. 뭘 말입니까? 한지훈 씨, 미래그룹 한미영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공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사모님, 아니, 한지훈 이사님께서 직접 제안하신 건입니다. 공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아? 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도연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죠. 지훈이가 재벌 딸이라고. 오말자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래그룹 한미영 회장, 숨겨진 딸 20년 만에 공개. 한지훈 신임 이사, 미래그룹 경영 참여. 모녀화해, 재계 주목.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죠. 도연은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한미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 이사는 한미영 회장의 외동딸로 20년 만에 모녀가 재회했습니다. 기자의 말에 도연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오말자도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저 여자가 재벌 딸이었어? 말도 안 돼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들, 친척들, 거래처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야, 내 와이프 재벌 딸이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혼했다며? 미쳤냐?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들었어? 최도연 내 며느리. 응, 재벌 딸이래. 헐, 그럼 20년 동안 뭐 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혼했다잖아. 바보 아냐? 재벌 딸을 왜 쫓아내?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말자는 마트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죠.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알아? 오말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공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시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결정 못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공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다른 방법이요? 거래처 추가 철수, 은행 대출 회수,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죠. 어머니, 우린 끝났어요. 뭔 소리야? 포기하면 어떡해?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같은 시각 미래그룹 회장실. 한미영과 지훈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지훈아, 넌 20년 동안 당했어. 이젠 내 차례야. 한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지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 후 국회. 유상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래그룹의 한진기업 인수는 개인적 복수입니다. 유상민이 목소리를 높였죠. 한미영 회장은 딸의 이혼 문제를 기업 인수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익 추구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재벌의 권력 남용을 규탄합니다. 유상민의 발언은 뉴스에 실렸죠. 유상민 의원, 미래그룹 인수권 문제 제기. 개인 복수냐, 정당한 경영 판단이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그룹 회장실. 한미영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저 때문에.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예상한 일이야. 한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여론은 금방 바뀌어. 걱정 마. 한미영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죠. 시민단체, 미래그룹 규탄 성명, 재벌 개혁시민연대, 인수 철회 요구. 언론은 연일 미래그룹을 공격했습니다. SNS에도 비난이 쏟아졌죠. 재벌이 뭐든 할 수 있나? 개인 복수로 회사 인수하는 거 맞네. 미래그룹 불매 운동해야 함.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미래그룹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협력사들이 하나둘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민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가? 검찰에서 조사 들어온답니다. 조세 회피 의혹이래요. 조세 회피? 한미영이 눈살을 찌푸렸죠. 유상민 의원이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무팀이랑 대응하자. 공 실장 준비해. 네, 회장님. 공민재가 나갔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다 엄마까지 피해보는 거 아닐까? 그녀는 불안했죠.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미래그룹을 다뤘습니다. 미래그룹 조세 회피 의혹, 검찰 수사, 한미영 회장 소환 가능성.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한미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이런 일은 늘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괜찮아. 한미영은 여전히 침착했죠.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잖아요. 고생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한미영이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인데. 한미영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죠. 오후 한미영은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훈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죠. 이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요? 장세진 변호사님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장세진입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장세진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회장님께 부탁받고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이사님께 조언을 드리라고요. 장세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네. 뉴스로 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복수 프레임에 갇혔어요. 장세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죠. 그럼 어떡하죠?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프레임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수를 사회적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장세진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펼쳐봤죠. 여성창업지원재단? 네. 이사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닙니다. 장세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사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창업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세진이 설명했죠. 전 20년 동안 그냥 주부였어요.
그게 강점입니다. 이사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는다. 뭔가 마음이 움직였죠. 한번 해볼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장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바뀔까요? 바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보여주면요. 장세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장 변호사 만났어? 네, 엄마. 어땠어? 재단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지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한미영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한미영이 웃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웃었죠.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는 거.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넘어서야만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래그룹 후원 중단 기업 늘어. 한미영 회장 검찰 소환 임박. 뉴스는 계속 미래그룹을 공격했죠. 지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한미영이 방문을 두드렸죠.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지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미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아, 엄마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미영이 지훈 옆에 앉았죠. 제가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봐요. 그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였어? 한미영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이만 있으면 참을 수 있었어요. 지훈이 작게 말했죠. 한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자. 검진 좀 받아보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보기에도 안 좋아. 한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죠. 스트레스성 우울증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죠. 한미영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지훈이 한미영에게 기댔습니다. 그날 밤 한미영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실장, 한진기업 인수권 일단 보류해. 네. 회장님 그럼. 공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훈이 상태가 안 좋아. 지금은 딸이 먼저야. 한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진기업 사무실. 유상민 의원이 최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도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죠. 지금 증언하시면 됩니다. 한미영 회장이 불법적으로 압박했다고요. 증언이요? 네. 그럼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유상민이 눈을 빛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압박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정당한 거래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사 살리시려면. 아니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유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 거짓 증언 못합니다. 사장님, 나가주십시오. 도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유상민은 화난 표정으로 나갔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아내. 이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하준아. 아빠.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응, 보고 싶어. 그래, 아빠가 데려다 줄게. 진짜?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주말에 가자. 도연이 하준이를 안아줬죠. 그날 저녁 오말자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하준이를 왜 지훈이한테 보내려고 해? 어머니, 하준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가 키우면 되잖아. 오말자가 소리쳤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지훈이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20년 동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오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말 도연은 하준이를 데리고 미래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배 실장이 맞이했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훈이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자 한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미영이 차갑게 말했죠. 도연은 하준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지훈이는요? 방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한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제 잘못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이죠. 한미영이 도연을 쏘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지훈이한테 하세요. 한미영이 일어섰습니다. 하준아, 엄마 보러 갈래? 응. 하준이가 벌떡 일어났죠. 한미영이 하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여인 얼굴에 창백한 안색이었죠. 지훈아.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왜 왔어요? 지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내가 너무 못됐어. 20년 동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준이, 내가 돌볼게. 내가 나을 때까지. 뭐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준이 아빠로서 책임질게. 늦었지만. 도연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죠. 고마워요. 그 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까? 그녀는 희망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상민 의원 정치자금 비리 의혹 특종,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뉴스가 터졌죠. 유상민 의원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무슨... 유상민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죠. 사실무근입니다.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통장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모두 유상민의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유상민 의원 사퇴 압박, 정치 생명 위기,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미래그룹 회장실, 한미영이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 실장, 수고했어. 별 말씀을요. 회장님 지시대로 했을 뿐입니다. 공민재가 고개를 숙였죠. 이제 한진기업 건도 마무리하자. 네, 회장님.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최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들 앞에 선 도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상민 의원이 저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미래그룹이 불법적으로 압박했다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도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유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사장님, 기회입니다. 지금 증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압박받지 않으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도연 사장, 유상민 압박 녹취 공개, 거짓 증언 요구 정황 드러나. 뉴스는 유상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상민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미래그룹 조세 회피 의혹 무혐의, 한미영 회장 소환 취소, 모든 의혹이 풀렸죠. 미래그룹 결백 입증, 한미영 회장 명예 회복, 여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그룹 억울했네. 유상민이 문제였구나. 한지훈 이사 응원합니다. 댓글들이 달라졌죠. 미래그룹 회장실. 지훈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로 상태가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죠. 엄마,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한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상민 의원은 자업자득이야. 신경 쓰지 마. 한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죠. 엄마, 감사해요. 뭐가? 지켜줘서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연한 거지. 넌 내 딸이잖아. 한미영이 지훈을 안아줬죠. 그때 공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래, 빨랐네. 네, 내일 출범식 하겠습니다. 공민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펼쳐봤죠. 희망여성재단. 네, 이사님께서 이사장 맡으시면 됩니다. 제가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만드는 재단이야. 한미영이 웃었죠. 하지만 전 아직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한미영이 지훈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죠. 지훈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여성재단 이사장 한지훈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죠. 창업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미영은 뒤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지훈은 한미영과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떨렸어요. 지훈이 웃었죠. 그래도 잘했어. 한미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최도연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도연이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들어오라고 해. 한미영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준이도 함께였죠. 엄마. 하준이가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준아. 지훈이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한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천천히 얘기하세요. 난 나가 있을게. 한미영이 나가자 방엔 셋만 남았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녹취록. 봤어?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하준이 잘 돌보고 있어. 학교 숙제도 같이 하고 밥도 해주고. 알아요. 하준이한테 들었어요. 지훈이 하준이를 쓰다듬었죠. 아빠가 이제 잘해줘. 하준이가 웃었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겠지. 도연이 고개를 떨궜죠. 하지만 좋은 부모로는 남을 수 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준이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 진짜 인생의 시작. 6개월 후 희망여성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재단 지원으로 100명 창업 성공. 이혼 여성 자립 지원 모델 화제. 뉴스는 재단의 성과를 다뤘죠. 지훈은 매주 재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지훈이 여성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배웠고 지금 여기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죠.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에게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죠? 오말자 씨입니다. 지훈은 잠시 굳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오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작아진 모습이었죠. 지훈아, 앉으세요.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말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오말자가 고개를 숙였죠.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죠.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내가 너무 못됐어. 오말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했어요. 명절엔 혼자 차례상 차렸고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친구 만나는 것도 친척 만나는 것도 눈치 봤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오말자가 고개를 숙였죠.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당연하지. 오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말자가 나가고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훈은 한미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래그룹 회장실 옆 식당이었죠. 오늘 누가 왔다며? 한미영이 물었습니다. 오말자 씨요. 그래, 뭐래? 미안하다고요. 지훈이 대답했죠. 용서했어? 아직은요. 하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미영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넌 강한 애야.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있던 거야. 한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죠. 엄마 감사해요. 모든 것에 난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한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죠. 다음 날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 여성재단 1주년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여성들이었죠. 저는 재단 덕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아이를 되찾았어요. 저는 심리치료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진정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미영은 뒤에서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죠. 몇 달 후 어느 주말 지훈은 하준이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반장 됐어. 진짜? 우리 하준이 대단한데? 지훈이 하준이를 안아줬죠.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구나. 엄마처럼 할 거야. 엄마 멋있어. 하준이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둘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죠.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지훈이 웃었습니다. 나도.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죠. 그 모습을 보며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미워하는 대신 성장했고 무너지는 대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죠. 1년 후 미래그룹 이사회. 지훈은 당당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500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역 확대도 계획 중입니다. 전국 5곳에 지부를 열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미영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한미영이 지훈을 안아줬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둘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20년 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억눌리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지우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재단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겠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게 진짜 복수이자 진짜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